자, 그래서 통계에서 대표값이란 거는 사실 통계 단원에서 대표값이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본 적은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1학년 때 그 통계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그치? 거기서 대표값이란 말을 아마 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표값이 뭐냐? 뭐 여러분의 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수학 성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색깔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거를 사람마다 이제 모아서 일종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 숫자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반은 15명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라고 하면 12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반 전체 혹은 학교 전체 이렇게 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엄청나게 많아지겠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그런 AI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수십,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의 특징, 그 데이터의 특징을 뭐 하나의 숫자 혹은 뭐 무언가로 모아둔 게 대표값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예를 들어 10과목을 봤으면 10개가 쭈르륵 나오겠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걸 하나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할까? 평균 90점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죠. 모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시험을 10개 봤으면 10으로 나눠줘. 이거를 조금 더 통계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데이터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의 총합을 우리가 시험을 10개 봤으면 10개 점수를 다 더하고 10이란 걸로 나눠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 본 별량 데이터의 개수 이걸로 나눠준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건 다들 이게 그냥 거의 상식 마냥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평균이 항상 오르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는 별로 없겠지만 나는 이제 시험을 한번 망쳐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빨아야 되겠고. 나쁜 마음을 먹고 모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서 의도적으로 빵점을 맞는 방법 아십니까? 빵점 맞는 것도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답을 다 안 다음에 그걸 비껴나가야 되거든.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0점을 4과목 맞고 하나만 100점을 맞았어요. 이러면 평균이 몇 점이 되겠습니까? 20점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내 평균은 20점이에요 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요거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 약간 의문이 들 겁니다.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 서울대 여러 가지 과가 있겠죠. 뭐 컴공도 있고 뭐 경영대도 있고 법대도 있고 블라블라 이런 과 중에서 그 졸업생들의 재산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은 재산이 가장 많은 학과가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컴공 쪽이 뭐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경영대 쪽이 뭐 CEO가 많으니까 제일 많이 벌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답은 어디냐면은 동양사학과예요. 동양의 역사를 다루는 학과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거기 졸업생 중에 이재용이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평균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모두가 비슷비슷해. 0,0,0,0 비슷비슷한데 누가 혼자 1,0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이 갑자기 200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200점이 요 자료들을 잘 대표한다고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말이라 이겁니다. 즉 평균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좀 다르게 벗어나 있는 평균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있을 때 좀 많이 이제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른 대표값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거를 배울 건데 밑에 두 가지가 나와요. 3번, 4번 보면은 중앙값이랑 최빈값이 나옵니다. 자, 중앙값은 뭐냐?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혼자 이렇게 있어요. 누구는 1, 2, 3, 4, 5밖에 안 보이는데 누구는 10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평균이 거의 2만쯤에 가 있겠죠?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앙값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료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6개 있죠? 자료의 가장 그러니까 자료를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쭈루루룩 말하자면 정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있으면 자료가 총 6개 있잖아. 괜찮아? 6개 있으면은 정확히 가운데 여기 있는 애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 있는 애는 번호만 밑에 써볼게요.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의 중간의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때 중앙값은 몇이, 평균은 한 2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거지. 평균사 계산은 맞는데, 근데 중앙값은 3.5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3.5 가운데 정확히 말하자면 50%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이 3.5, 3과 4의 평균이니까 3.5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 1, 2, 3, 4, 5 얘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조금 잘 반영하고 있죠. 평균보다는 어쨌든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괜찮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개수, 즉 별량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지금 여기는 별량이 6개였잖아요. 그치? 별량이 짝수개일 때는 그러니까 이걸 n개라고 치면은 정확히 2분의 n 세 번째 것과 그 다음 거 2분의 n의 다음 거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잽니다. 우리가 방금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정확히 정 가운데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홀수계가 있어요. 홀수계가 최빈값을 좀 밑에다 쓰고 홀수계로 귀찮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또 평균이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럴 때는 자료가 총 7개니까 정확히 가운데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 정확히 이렇게 나눠줘야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있어서 정 가운데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n이 홀수인 경우,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n에다가 1을 더해서 네 번째 있는 애가 돼야 되니까 n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7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정확히 네 번째가 되겠죠? 그치? 요렇게 돼 있는 게 중앙값이다. 그래서 중앙값은 그 별량의 개수에 따라서 세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더라. 괜찮습니까? 어쨌든 중앙값은 언제 좀 의미가 있다? 평균이 의미를 좀 잃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극단적인 값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중앙값은 조금 더 그 자료, 데이터셋 전체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값도 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앙값도 꽤 자주 나오는 통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평균도 나름 의미가 있고 중앙값도 나름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평균이 좀 의미가 없고 중앙값이 의미가 있는 경우를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서 이러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다른 이제 대표값을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를 했어요. 누구는 파란색일 거, 누구는 흰색일 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평균 낼 수가 있어요. 평균을 내면 더 해야 되는데, 뭐 흰색 더하기 파란색을 하면 뭐가 뭐 하늘색이 나오나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아예 더 할 수 없는 그런 조사 결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평균이나 중앙값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값,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입은 옷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검은색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빈이 여러분 그 영어 배울 때 빈도, 이런 빈도부사 이런 말 들어봤지 않나요? 뭐 sometime, always 등등등 뭐 이런 거. 거기에 빈도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값이 있다고 쳐요. 이러면은 평균 같은 것도 잴 수 있고 중앙값도 잴 수 있고, 최빈값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최빈값은 1이 3번 나오고 2가 2번, 3도 2번, 4, 5, 6 1번, 10억 1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빈값은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악질적으로 자료를 하나 삭제를 해봤어요. 자, 이러면은 1도 2번, 2도 2번, 3도 2번이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1, 2, 3이 최빈값이 된다. 즉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꼭
중앙값이나 평균은 정확히 하나로 딱 정해지긴 하는데 최빈값은 정확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정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집단의 어떤 데이터 조사한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을 좀 알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될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앙값은 항상 별량의 어떤 값과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별량의 특정한 값과 같다. 답은 틀렸죠. 왜 그러냐면 방금 요거 보세요. 요거 자료 보면은 여기 중앙값은 3.5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 별량 1, 2, 3, 4, 5, 10만 중에서 정확히 3.5 중앙값과 같은 값이 있습니까? 없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이니까 없을 수 있잖아. 괜찮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특정한 별량과 똑같을 거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한 말, 중앙값은 항상 별량의 어떤 값과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렇게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런 걸로 나오곤 하겠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 거기 나와 있는 말인데 최빈값 중에 밑에 이제 화살표 있는 것 중에 2번이죠. 자료가 수치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뭐 좋아하는 색깔 하면은 흰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흰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을 때 흰색이 가장 최빈값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수치로 나오지 않을 때도 최빈값은 의미를 가지더라. 요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산 좀 해볼까요? 저기 117쪽의 개념원리 확인하기 지금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쉬워요. 제가 말 안 해도 금방 풀 수 있을 정도라서.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의 1번 평균은 답 1번의 1번 평균은 15, 2번은 6.2, 뭐 아니면 5분의 3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분수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2번의 1번 여기는 자료가 총 7개죠? 그리고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3, 5, 5, 6, 8, 9, 10 이런 순서일 테니까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7개죠. 홀수개면은 정확히 몇 번째 위치한 게 중앙값이에요? 네 번째 위치한 게 중앙값이겠다. 그래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별량이 중앙값이 되고 그 중앙값은 6이 되겠다. 그렇죠? 다음에 2번은 8개죠? 그래서 중앙값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순서일 겁니다. 이거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2, 5, 7, 7, 8, 9, 10, 1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8개이므로 짝수개면은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라고 했죠? 그 정확히 절반, 네 번째와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이의 평균이다. 그래서 네 번째가 7, 다섯 번째가 8이니까 중앙값은 그거의 평균 7.5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3번의 최빈값 뭐가 제일 많죠? 18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3번의 2번은 9도 3개, 12도 3개. 그래서 9와 12가 최빈값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핵심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지금은 솔직히 약간 쉬어가는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8명의 음악 실기 평가 점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평균은 그냥 얘네 다 더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평균은 한 번씩만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여기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쓰는 것도 1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총 몇 명입니까? 8명이라고 했으니까 별량의 개수 8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답은 계산 결과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쓸게요. 36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겠죠. 그치? 실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자, 중앙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중앙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 뭐 반대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왕이면 작은 게 좀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쭈루룩 해두면 되겠죠. 작은 순서부터 하나하나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8점이 가장 작고 18점이 가장 작고 28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32
40, 45, 그 다음에 49, 50 이렇게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자료가 8개니까 정확히 가운데 있으려면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중간값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쓰면은 얘네 둘의 평균해서 36점이 우리가 원하는 중간값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최빈값은 뭔가 방금 이렇게 순서대로 써보니까 28이 두 개 있더라. 그래서 28이 최빈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확인 1번 보면은 그 줄기와 잎 1학년 때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보면은 줄기가 10의 자리고 잎이 1의 자리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줄기가 1이고 3이다 이러면 13개 한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구두의 크기를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지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자, 2번이 중요하다. 2번 이런 걸 또 물어봐요. 1번에 거기 2번에 2번 같은 경우. 자,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구두의 크기를 정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가 제일 잘 나가냐 이거죠. 그치? 그러면 평균, 최빈값, 중앙값 중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걸 가장 많이 들여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상식적이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야 돼? 가장 많이 팔리는 최빈 값을 가져와야 되겠더라. 괜찮나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문제에 나올 수 있더라.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핵심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중앙값이 주어졌을 때 8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 봤다. 그런데 자료의 중앙값이 223이래.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되어 있죠? 214, 218, 다음에 219, 221, 그 다음에 X, 225, 다음에 227, 2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X는 221이랑 225 사이에 있겠다. 혹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자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요. 그치? 이렇게 8개 있으면 어디 있어야 자료가 정확히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정 가운데 있어야 이게 중앙값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 네 번째 값인 221과 다섯 번째 값인 x의 평균을 구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런 값이 몇이래요? 22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가 225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앙값의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근데 여러분 확인 3번은 지금 한번 풀어볼 만한데 그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지금 바로 풀지 말고 잠깐만 그 핵심 2번이랑 확인 3번의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확인 2번은 핵심 2번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는 게 문제에 나와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확인 3번은 그 조사에서 그냥 나타냈다.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는 법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x가 어디 들어갈지 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해보자. 자, 확인 3번 한번 봅시다. 6명의 시험 점수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x가 껴있어가지고 이 x가 뭐 78에 59 사이에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x가 46보다 작은 여기에 끼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이 어디랑 어디겠습니까?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중앙값은 50이와 59의 평균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원하는 63점이 안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든 뭐 50이랑 59 사이에 있든 어디 설령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한들 이렇게 돼도 중앙값은 안 변하고 50이랑 59 사이에 여기 있다고 해도 중앙값이 x랑 59의 평균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문제에 나온 63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x를 여기 46보다 작을지 46과 52 사이에 있을지 이런 거를 다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되더라.
그러면 x가 어디 있을 때 답이 되냐? 여기 있을 때. 그러면은 순서대로 중앙값은 세 번째와 네 번째 59와 x 사이의 값이 평균값이 중앙값이 될 텐데, 즉 59 플러스 x 나누기 2 한 것이 63이 되려면은 x가 67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다 이거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67점은 59와 71 사이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것들도 잘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체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뭐 70보다 크면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만 당연히 답은 안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제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치? 이런 거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솔직히 이거는 뭐 그냥 계산을 위한 문제가 아닌가. 자,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과 최빈값이 모두 같대요. 그러면은 7, 8, x 그다음에 7, 9, 7, 5. 자, 최빈값은 바로 나오죠. 최빈값이 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7일 거예요. 그렇죠? 7이 3번 나오니까 7이 3번 나오니까 x가 8이든 9든 뭐 기존에 있는가 뭘 해도 3번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무조건 7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최빈값이랑 평균이 같아야 되니까 평균 역시 7이 되어야 되겠죠.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거 모두 구해서 총 7개니까 7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계산만 잘 해주면은 x가 6 하고 나온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겠죠? 확인 4번도 한번 계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4번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들의 최빈값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은 13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최빈값이 13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균이에요. 이것도 평균인과 똑같아야 되니까 평균값 역시 1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평균 구하는 방법이 모든 별량 다 더해서 답은 그래서 20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제가 그냥 계산하려고 막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이런 거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사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비슷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내 그 평균 같은 거 계산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내 점수가 어떤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내가 낸 점수를 아니까 대략적인 평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대다라고 해도 대충 80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일종의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점수 같은 거 계산할 때도 하는 테크닉인데 그런 거 조금 더 자세한 거나 이런 거는 그 내신 대비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석적으로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솔직히 방금 제가 얘기한 그 테크닉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만한 건 빠졌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처음에 대표값이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나중에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배울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은 여기 다음 단원인 산포도와 표준편차까지 해볼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산포도랑 표준편차는 개념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나옵니다. 사실 앞에 평균, 그러니까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 치고는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조금 좀 이제 나오고 그 개념은 안 어려운데 계산이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 이 단원에서 그 계산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은 지금 한 4,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거 나갈게요. 또 이것까지 설명하면 한 2, 30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뒤에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121쪽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고 제목을 보면은 산포도와 표준편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포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치?
산포도가 무엇이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산이랑 포랑 산하는 여기 뭐 앞에다 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 분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치? 얼마나 퍼져 있느냐 뭐 이런 거고 분포 이런 말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분포하고 있더라 이런 말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퍼진 정도를 표현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거냐 각각의 별량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아까 얘기한 평균 대표값이에요. 괜찮아요? 뭐 중앙값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배우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떤 숫자 하나로 나타낸 것이 산포도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50점을 맞은 거랑 5명이 50점을 맞은 3개랑 예를 들면은 30, 40, 50, 60, 70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뭐 도수분표표 이런 거 배워봤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중간 가운데 기준으로 얘는 50점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 밑에 경우에는 30점, 40점, 40점, 50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어차피 평균은 똑같이 50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누가 더 평균에서 퍼져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밑에 게 더 퍼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더 퍼져 있는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그냥 감일 뿐이지. 그치? 그런 거를 숫자로 몇이다 하고 나타내 주는 게 산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산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산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표준 편차를 좀 쓰고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러 갈 겁니다. 분산은 이제 표준 편차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산포도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표준 편차이고 이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갑자기 왁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평균이라고 했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거부터 해볼까요? 각각의 별량이 평균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건데 그게 거기 나와 있는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별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별량에서 각각의 하나하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80, 11, 12, 14 이렇게 돼서 평균이 몇입니까? 여기서는 평균이 11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편차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별량 하나하나마다. 괜찮나요? 자, 8의 편차는 몇입니까? 별량 8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10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1 데이터의 별량의 편차는 0. 12는 1, 얘는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편차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 편차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0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편차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편차의 총합은 모든 그 별량에 대해서 편차를 총합하면은 항상 0이어야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거는 이제 그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한 군데 문자 뚫어놓고 요 값은 몇이냐 하고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평균이 뭐였어요? 별량의 총합을 n으로 나눈 거죠. 그치? 각각의 우리가 별량을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x1부터 뭐 이렇게 x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편차는 어떻게 해요? x1에서
평균을 빼고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x2에서 평균을 빼고 이런 식으로 쭉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xn에서 평균을 빼고 요것들을 다 더했어요.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은 여기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식이냐. 이건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설명이긴 한데, 자 그럼 여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딱 해서 xn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을 몇 개 빼야 돼요? 평균을 n개 빼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평균이 뭐였어요? 평균의 정의,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쓰는데요. 왜냐하면 영어로 평균이 mean이거든요. 자, 평균을 어떻게 정했냐고 치면은 x1부터 쭉 해서 xn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눈 게 평균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m에다 곱하기 n을 했으니까 여기 값이 사라지고 이게 뭘로 바뀌어? x1 플러스 x2 더하기 쫙 해서 끝까지 xn까지 더한 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 결과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차의 총합이 왜 0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총합이 0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만 쓰면 되고. 자, 이렇게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다 보니까 요거의 총합이 0이니까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면 항상 0이겠죠. 괜찮아? 근데 이걸 가지고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꼼수를 택하기로 합니다. 더하면 다 0이 되는데 얘네를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편차를 제곱해줘요. 일단 제곱하고 제곱하고 나중에 다시 루트 취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음? 뭐 이런 아이디어죠. 괜찮아요? 편차를 제곱한다는 아이디어.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다시 루트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 말고 편차의 제곱을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괜찮아요? 그럼 제곱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 할게요. 얘는 곱하면 9, 1, 0, 1, 9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이러면 총합이 0도 아니고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편차 제곱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몇이 됩니까? 이게 몇이 되냐면은 9, 9, 1, 1이니까 20이죠. 괜찮습니까? 그치? 20을 총 5개로 나눈 거니까 편차의 평균이 4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여기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기로 약속했느냐?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이런 별량의 분산, 이게 분산이죠? 분산은 4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분산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적어도 나중에 다시 루트를 취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분산의 루트를 취해줘야 돼요. 분산의 루트를 취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왜 중3에서 표준 편차를 배우는가 이제 아시겠어요? 루트가 들어가잖아. 그치? 편차긴 편차인데 좀 이제 모든 자료들에서 딱 하나로 정의되는 표준적인 편차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분산이 4잖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준 편차는 몇인 거야? 루트 4인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4 양의 제곱근이라서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포도 중에 하나예요. 요 자료는 평균으로부터 대충 2 정도만큼 떨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2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다. 나중에 이런 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평균 플러스의 2점, 그러니까 표준 편차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한 게 거의 자료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 정확히 62.5%인데요. 뭐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 없고 그 정도, 그러니까 9점에서 13점 사이에 자료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더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평균에서 2점, 9점부터 13점이니까 10점, 11점, 12점이 해당이 되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가 자료의 절반 이상이 되죠? 그 정도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보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 한 말을 그냥 잊어주시고 표준 편차가 뭐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숫자로 딱 하나, 2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아니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분산 얘기해서 분산을 사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루트를 취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만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귀찮은 얘기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도 돼요.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단위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 점수가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센티미터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뭔가 길이를 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편차도 역시 평균도 11cm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편차의 단위도 센티미터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편차를 제곱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편차의 제곱을 했으니까 센티미터를 제곱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 센티미터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은 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가질 거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별량들은 센티미터 얘기인데 그 분산이 4제곱 센티미터래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센티미터에 대한 자료를 다루는데 분산이 제곱 센티미터 하고 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관계잖아. 얘는 길이고 구제 요점, 얘는 뭐 넓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대상이 다르다 이겁니다. 좀 왜 분산을 안 쓰냐면은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다시 센티미터 제곱에다 루트를 취하면 다시 센티미터로 돌아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는 별량과 단위가 같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쓰는 겁니다. 단위를이라고 하면 되죠. 단위가 같다. 뭐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는 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실제로 자료를 다룰 때나 필요한 거고 지금은 왜 표준 편차를 쓰는가? 분산이 얘네랑 단위가 달라서 그렇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량에서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제곱한 다음에 또 평균 구하고 계산할 게 꽤나 많지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괜찮나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계산 제가 여기다 적어둔 게 122쪽까지 설명을 이걸로 마친 거예요. 괜찮나요? 편차를 구하고 편차는 뭐에서 뭘 뺀 거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그런 다음에 그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하고 그거의 편차 제곱한 거에 평균을 구하니까 분산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 분산을 루트를 취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면 그게 산포도더라. 괜찮나요? 오케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 밑에 보충학습은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1번만 저랑 해보고 나머지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자, 자료들이 8, 6, 17,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평균 몇입니까? 5개의 평균 몇 점이에요? 이건 별로 어렵겠다. 몇이냐? 8이려나? 8이겠네. 6, 7, 8, 9, 10이니까 평균이 8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편차부터 구해줄까? 편차 구하면 8이랑 8의 평균, 편차 0일 거예요. 괜찮아요? 6의 편차는 몇이 되겠습니까? 6의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다음에 10의 편차는 4. 여기 편차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게, 4가 아니라 2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편차의 제곱을 구해줘야 된다고. 편차를 제곱하면은
얘는 0, 4, 4, 1,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편차를 제곱해서 뭘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몇이라고요? 이거는 계산하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다 더하면 10이고 10을 5로 나누니까 이게 2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2가 분산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분산이 2면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거의 루트, 특히 양의 표준 편차는 요거의 분산의 루트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미안해요. 자, 저기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개념 원리 확인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편차의 총합이 0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여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2번은 별로 어렵지 않고 3번은 평균 구하면 평균이 70이겠죠? 그치? 그래서 편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총합을 구해주면은 250, 그냥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잠깐만. 몇이냐? 맞구나. 200하고 25, 25니까 250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250하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편차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50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거의 루트를 취해서 5 루트 2더라 이렇게 나와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여기에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4번의 평균은 몇입니까 이게? 몇이냐? 평균이 잠깐만 내가 이거 계산을 안 해놨더니 86, 7인가? 아니 89 이렇게 나오나? 그치? 4 아닌데 88이 나와야 되겠구나. 맞지? 평균이 88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한번 이제 표로 써볼까요? 이참에 표로 써보자. 잠깐만 검은색 어디 갔냐? 자, 4번 평균을 m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88이고 편차 구해주면은 89의 편차는 1, 그 다음에 92의 편차는 4, 그 다음에 90의 편차는 2, 그 다음에 85의 편차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4의 편차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차의 제곱을 다 구해주면은 1, 16, 4, 9, 1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다 더해서 해주면은 몇이냐? 20, 30, 46하고 나오게 되겠네. 맞나? 그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면은 다시 20, 30, 46. 46을 5로 나누니까 46을 5로 나누면 분산이 9.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내가 계산 잘못했나? 혹시 아니지? 그치? 그래서 표준 편차는 9.2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쪽 넘어가서 핵심 1번 한번 보러 갑시다. 124쪽이에요. 자, 편차들만 나타냈더니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편차니까 우리가 편차하면 을에 생각해야 되는 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된다고.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0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쭉 해준 게 한 게 0이 되어야 되겠더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x부터 구해볼까? x부터 구하면은 x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이게 x가 정확히는 b의 편차죠.
B의 편차가 마이너스 5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차가 뭐 빼기 뭐라고요? 별량 빼기 평균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B의 별량에서, 그러니까 B의 값이죠. B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일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평균이 몇이라고 했나요? 7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의 별량은 몇이 돼야 돼? B의 뭐 점수라고 해야 되냐? 수학 성적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계산해주면은 70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별량, 다시 강조를 하는데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이런 거 잘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핵심 2번이에요. 자, A, B, C, D의 6명의 맥박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편차만 이렇게 쓰면은 4, 1, x,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편차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 하고 나와야 하겠다. x 값이 마이너스 2 하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편차니까 우리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편차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 주어야 돼요. 제곱해 주면 16, 1, 4, 4, 1,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분산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몇이냐? 25에다가 25, 30 하고 나오니까 30을 이용해서 분산이 5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분산이 5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취해서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평균이 몇인지 이런 게 안 나와도 그 편차만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것도 확인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아니다. 이참에 3, 4번 보니까 하는 게 맞겠구만. 지금 확인 1, 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1번 한번 봅시다. 확인 1번에서 편차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편차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6,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이렇게 나와요. 요것들을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9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했는데 학생 D의 통학 시간, 그러니까 정확히는 D의 별량인 거죠. 그렇지? D의 별량이 20이래요. 그런데 이 편차가 마이너스 9 하고 나왔으니까 D의 편차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량 20에서 평균을 뺀 값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식에서 평균이 몇인 거다? 29인 거다. 따라서 29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확인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해보면은 84, 82, 그 다음에 78, 93, 다음에 x, 그 다음에 76, 81, 그리고 요거의 평균이 8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8만 있었구나. 자, 요거를 이 평균이 83임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근데 평균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이제 x 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도 해볼게요. 평균 요거 다 구해서 몇이냐? 7로 나누면 8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거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편차를 이용해서 편차하면 아까 전에 뭘 생각했나요? 편차의 총합이 0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83이 평균이니까 84의 편차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0, 여기는 x 마이너스 8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몇이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의 총합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를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83이 몇이어야 되냐? 이거
0이고 14 4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x가 8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편차의 총합이 0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해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점 x가 87이고 여기에 편차는 4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0이 되도록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가볼까요?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를 제곱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주면 1, 25, 100, 16, 49,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은 다 더해서 나눠주면 몇이 되냐? 65, 90, 190, 196 하고 나오네요. 편차의 총합이 196이고 얘를 6으로 나누면 6이 아니라 7이지. 7로 나누면은 20 몇이냐? 56이니까 28 분산이 28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분산이 28하고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2 루트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보여줬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자, 5개의 별량 7, x, 9, y, 11 요거의 평균이 9고 분산이 11이다 이렇게 나타냈네요. 아니 뭔 소리야? 분산이 5라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평균부터 일단 쉽게 해봅시다. 자, 평균에서는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네들이 다 별량끼리 다 더해서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을 5로 나눠주면 9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45에서 27 빼니까 x 더하기 y는 18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 식은 하나 구했어. 그러면 분산을 가지고도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랑 편차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이 9하고 나왔으니까 7의 편차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x의 편차는 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9의 편차는 0, y의 편차는 y 마이너스 9,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편차를 제곱을 해주면 전 이걸 쓰는 걸 좀 선호를 해서요. 4, x 마이너스 9의 제곱 0, y-9의 제곱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따라서 분산까지 식을 이제 계속 써주면은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 더하기 8 한 것을 5로 나눠준 이것이 분산 5 하고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이 25에서 8 빼니까 17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랑 요거 식을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x랑 y를 뭐 구하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다시 뭘 구해라 라고 물어봤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인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 식을 전개를 해서 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치? 요거를 한번 해보자. 얘가 이렇게 묶어서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여기 첫 번째 식 전개한 거고 두 번째 식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이게 묶어주면은 x제곱이랑 y제곱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랑 여기를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62 한 개 17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 곱하기 18 플러스 162는 1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의 제곱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18의 그 20의 제곱까지는 좀 외우자 그랬는데 외우고 있으시면은 바로 324하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18의 제곱을 18 곱하기 18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괜찮아요. 곱셈 공식 사용하는 거죠.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2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0 곱하기 2ab 플러스 2의 제곱 괜찮아요. a제곱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20의 제곱은 400이고 얘네 다 곱해주면은 80이고 더하기 4 400에서 80 빼면 320 그래서 4를 더해주면 324가 되더라. 괜찮나요? 이런 거 계산 같은 거를 이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2에다 17 더하니까 몇이냐 179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x랑 y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있는 식만 쭉 전개를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 3번도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약간 계산이 지금처럼 할 게 좀 많을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그 40, x, y, 5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6이다 해주면 다 더해서 5로 나눈 것이 6이어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1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아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x, y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에요. 자, 그 아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썼는데 표로 이제는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4의 편차 몇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0의 편차 몇이에요? 4라서 4의 제곱. 괜찮나요? 다음에 x의 편차는 x-6의 제곱일 겁니다. 똑같이 y의 편차도 y-6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을 5로 나눈 것이 4.8이 되겠다. 그래서 5 곱해주고 5 곱해주면 몇이냐? 24가 4 더하기 16 더하기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구했는데 아까 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할 때 보면 얘를 전개하면은 아까 x 플러스 y를 쓸 일이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쫙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한 게 3이더라.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 이렇게 따로 합쳐지게 해주고 10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해준 게 3이더라.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가 11인 걸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132 더하기 72 이렇게 바뀔 테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6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식이 뭐냐 하고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y가 11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6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x, y예요. 여기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서 가져와야 되지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더라. 이러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x 플러스 y가 11이니까 11의 제곱이 63 더하기 2 곱하기 xy 이렇게 해서 xy를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21이니까 빼주면은 58이고 따라서 xy는 29가 되겠더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xy 값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아까 전에 3번에 비해서 조금 더 계산을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 있던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다음에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4번에서 이제 새로운 표현이 조금 나와요. 자, 아까 여기에서도 이제 내용 설명을 할 게 조금 있는데, 자,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산포도 얘기를 할 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를 이제 그 도수분포표나 이런 걸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 주변으로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 주변으로 엄청나게 모여 있는 이런 반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반은 평균 주변으로 이게 별로 이게 뭐 여기만큼 평균 쪽으로 모여 있지 않고 넓게 퍼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제가 쓴 걸로 비하면 얘는 모두가 50점인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 30, 30, 40, 50, 60, 70 이런 경우겠죠? 뭐 이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평균 주변으로 이렇게 더 모여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요게 자료가 더 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평균 주변으로 더 모여 있다. 평균 주변으로 더 모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얘네를 각각 A, B 반, A 반, B 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 반이 B 반보다 더 고르다 이렇게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고르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주변에 더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런 평균 주변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이런 정도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표준 편차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고르다,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르다는 건 평균에 모여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더 작다. 당연히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이 작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지우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에서는 4번 표를 보면은 A반, B반 모두 평균이 70, 여기는 75점, 85점 이렇게 있고 표준 편차가 9점, 7점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기억!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크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걸 거 아니야. 괜찮아요? 굳이 여기다 분산을 쓰자면은 뭐 쓸 필요는 딱히 없긴 한데 9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A반 쪽이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기억은 참이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에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우수한지를 따지려면 평균을 봐야 되겠죠? 그치? B반의 평균이 더 높으니까 니은도 참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자, 고르다가 뭐라고요? 평균 주변에 모여있는 거고 이게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고 하니까 A반이 더 고른 겁니까? B반이 더 고른 겁니까? 하고 묻는다면 B반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죠. 다음에 리을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다. 평균 주변에 더 모여있다라는 게 더 고르다라는 얘기잖아. 괜찮아요?
따라서 표준편차가 더 작은 게 B반이니까 리을이 참이 되겠다. 따라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이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운동 시간이 가장 고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고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고르다가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니까 표준편차가 가장 큰 사람을 고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고르지 않겠습니까? 표준편차가 제일 크겠습니까? C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자, 5번이랑 6번은 잠깐만 더 1분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만. 자, 5번부터는 계산할 게 더 많아집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남학생이랑 여학생 이렇게 두 집단으로 구별을 해놔봤어요. 근데 평균은 희한하게 85점으로 똑같다네요. 그 다음에 분산이 6, 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 수는 8명, 12명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20명으로 따져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남학생들의 분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남학생 분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얘를 뭘로 나눈 거야? 총 8명으로 나눈 게 6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남학생 남학생 편차의 총합은 몇이 되겠다? 6 곱하기 8, 48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여학생 분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여학생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은 여학생의 편차의 제곱 그거의 총합 얘를 구해가지고 요거를 여학생은 총 아까 12명이었으니까 이게 11이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요거 여학생 편차의 총합을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11이 되어서 132가 되겠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분산을 구하고 싶잖아. 괜찮아? 전체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분산을 하고 싶으면 모든 학생,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몇 명으로 나눠줘야 돼? 남자, 여자 합치면 총 몇 명입니까? 전체 20명이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은 여기 여학생 편차의 총합과 편차 제곱의 총합과 남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 얘네 둘을 더해주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요렇게 전체의 편차 총합이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48 더하기 132를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네. 그래서 총 몇입니까? 180을 2로 나누면 전체 분산이 9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그렇게 분산이 9 하고 나왔으니까 전체의 표준 편차는 3 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중간에 지운 부분 이렇게 분산해서 편차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 이게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오케이. 제가 지금 했던 거 한번 그대로 따라 해봅시다. 확인 5번 한번 해봅시다. 계산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자,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는 거를 좀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뭔가를 이해할 때 좀 아주 좋은 건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자, 4명인 A그룹, A그룹이랑 B그룹 나눠서 A가 4명, B가 6명이라고 했고 뭐 이거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아까 전이랑 똑같이 적으려고 했던 거니까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평균이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평균을 M이라고 이제 둘 다 똑같이 M이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치? 평균은 여기가 몇인지는 몇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 다음에 A 그룹의 표준 편차가 2, 그 다음에 B 그룹의 표준 편차가 A라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그룹 전체의 표준 편차가 루트 7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면 대부분 분산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표준 편차를 죄다 분산으로 바꿔줄게요.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분산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전체 표준 편차도 전체 분산으로 바꾸고 그러면 전체 분산은 루트 7을 제곱해야 되니까 전체 분산이 7이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볼 겁니다. A 전체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A의 분산 이게 몇이냐면은 4예요. 이게 A 전체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이거를 4명으로 나눈 값이 A가 총 4명이니까 이렇게 나눈 값이 분산 4와 같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A에 있는 사람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얘를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똑같은 논리로 B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까?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면은 B의 분산이 A 제곱이죠. 얘는 B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B가 총 6명이었으니까 6으로 나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B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얘는 6A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전체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와요. 총합이 뭐가 되냐면은 6A 제곱 플러스 16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전체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 괜찮아? 전체 분산 7은 여기 이거 7을 좀 여기로 끌고 와서 쓸게요. 전체 분산 7은 전체 편차의 제곱을 총 몇으로 나눠줘야 돼? 전체 A, B그룹 합쳐서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치? 그래서 10으로 나눠 주어야 할 겁니다. 이해가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다시 쓰면 전체 분산 7이 10분의 6A 제곱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풀 수가 있다. 따라서 A 제곱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70에서 54 되고 9 돼서 A 제곱이 9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A 제곱이 9니까 원래 이 식을 고지고대로 풀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맞기는 한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게 표준 편차였죠. 표준 편차가 뭐였냐면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따라서 A는 여기에서 무슨 값만 되냐? 3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아까 전이랑 비슷한데 이제 뭐에 그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그 뭐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느냐. A의 뭐 편차의 총합, B의 편차의 총합 이런 식으로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여기다 확실히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나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에서도 공식을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자, 기본적인 A, B, C 세 개 분량의 평균이 세 개 분량의 평균이 8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4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들 다 어떻게 했냐면 A 빼기 B 빼기 C 빼기 모두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된 거야? 모두에다가 각각 모두라고 하면 아니라 각각이라고 할까? 각각의 별량에서 2를 뺐다. 마이너스 2 별량에서 2를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뀐 자료들에 대해서 평균이랑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자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여러분이 외워줬으면 좋겠다. 자 자료들을 요거는 이제 옆에다가 한번 좀 적어주시는데 빈칸이 좀 있죠? 거기 6번 옆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자, 원래 자료를 우리가 별량을 x1, 뭐 x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xn이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각각의 별량이에요. 근데 이 별량에 이제 그러면은 평균이 여기에 평균을 m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평균의 영어가 min이라고 해서 m이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분산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s제곱이라고 써요. 왜냐면은 그 분산이 s제곱이어야 표준 편차가 s가 되는데 S가 되는데 표준 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거기 맨 앞에 S를 따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S니까 분산은 S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죄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각각의 별량을 A 배하고 다음에 플러스 B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x1이 어떻게 바뀌냐면 ax1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치? 두 번째 x2 분량도 a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서 axn 플러스 b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 이렇게 바뀐 별량들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모두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 과정이 엄청나게 들어온데 그건 생략할게요. 그건 제가 나중에 시험 볼 때 내신 대비할 때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은 그 결과만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바뀐 평균은 여기 ax1 플러스 b x1이 평균으로 바뀐 거예요. am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도 똑같이 a 배하고 더하기 b를 했다. 이렇게 평균은 그대로 따라가요. 괜찮나요? 근데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조금 다릅니다.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b 몇을 더했는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 a하고만 연관했는데 a 제곱 원래 분산의 a 제곱 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준 편차는 요 분산의 루트죠. 그래서 s가 되는데 절대값 a의 s가 됩니다. 내가 글씨 조금 잘못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2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거 그 계산 과정이요. 사실 이 계산 과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어디냐 122쪽에 122쪽에 그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요거 증명이 122페이지 보충학습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글씨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글씨만 보면 머리만 아파져.
그래서 요거대로만 그냥 일단 외워주시고 왜 정확히 그렇게 되느냐는 2학기 때 실제로 내신 대비해서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온다라고 치면 그때 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결과 요것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원래 문제 6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 문제 6번에서는 지금 이 자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A 배했다에서는 A가 1인 경우고, 그치?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이런 경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앞에 AM 플러스 B 이런 거에서. 그러면 평균도 다 어떻게 되냐? 8에서 그냥 6을 뺍니다. 1 곱하기 8 빼기 2 해서 6 이렇게 되고요. 분사는 안 바뀌더라. 왜냐면 A 제곱 1의 제곱 곱하기 14 이렇게 되어서 14 이렇게 그냥 분사는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 6번도 그냥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평균이랑 표준편차 구하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될지 한번 적어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 6번. 자, 그러면은 원래 자료의 평균이 6이고 그러면은 이게 각각 지금 그냥 다 2배씩만 한 거잖아요. 그치? 더하는 건 없고 2배씩만 냈으니까 평균도 똑같이 2배가 되어서 1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표준편차가 원래 루트 10이었으니까 새로운 2배 한 표준편차는 여기에서 절대값 2와 같으니까 절대값 2 곱하기 루트 10이라서 새로운 표준편차는 2 루트 1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일단 공식으로서 좀 외워주시고 왜 정확히 이렇게 되느냐는 한번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면은 앞에 거 아까 얘기한 122쪽 보충 하나하나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실제로 이런 걸 좀 문제에서 학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때가 올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3학년 2학기 때는 이 통계가 시험에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수능에도 나중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때 혹시 이거 하실 분이면 그걸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여기 보충학습 이런 거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여러분한테 먼 나라 얘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왜 이것만 외워도 이제 부족할 건 없습니다.